같아서 네네네네. 네, 편하게 네, 편하게 하시죠. 네, 이거 뭐 이제 네, 네, 뭐 아까 말씀 주시긴 했지만 네, 어쨌든 기사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좀 유튜브 라이브도 하시고 네, 하시면서 좀 되게 이렇게 최근에 근황들 많이 네, 공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많이들 네, 사실 저희 독자분들도 되게 근황들 많이 궁금해하셨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네, 편집장도 네, 어떻게 네, 이제 이 회사 요즘 어떤지 한번 네, 찾아봐라, 한번 네,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봐라 해서 네, 이제 네,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네, 이제 근황을 저는 접했지만 좀 네, 네, 어떤 계획들 가지고 있으신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뭐 한 7년 동안 많은 좀 성장을 많이 해왔고, 그런데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 네. 쪽을 이제 그 투자를 계속 개발해 오면서 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부들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좀 한 3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개발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죠. 투자금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약간 좀 좀 규모 있는 투자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한 1년 전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이제 놓치다 보니까는 그런 뭐 사업 부분들이 이제 유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F&B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 부분들을 이제 다시 좀 한번 다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왔던 거고, 근데 어제 본 사업은 뭐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 사업을 자동차 하던 거는 제가 대외적으로 약간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사업 쪽에 많이 좀 뛰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저희가 뭐 전기차 하는 거라든지 여기 수자동차 하는 거라든지 사실 그 본질의 사업은 전혀 변함없이 계속 투자를 해오고 계속 이제 끌고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근황은 뭐 예나 지금이나 네. 뭐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 쪽이나 그쪽 사업 부분 빼고는 네.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여파로 이제는 왜냐면은 뭐 카페 사업이라든지 F&B 네. 사업이 저희가 한 2, 30개 정도를 지용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그런 사업들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문 닫는 매장들이 생겨나니까 그것 때문에 모연이 많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네. 소문들이 많이 들고, 원래 본 사업은 문제 없는데 저희는 뭐 사업부를 하나 접는 건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여파가 좀 원래 본 사업의 어떤 뭐 투자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좀 여파를 좀 많이 좀 겪었죠. 네. 근데 어차피 뭐 그 여파를 좀 겪고 뭐 네. 다 구성 끝내놓고 이제 다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일부 것 사업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제 어쨌든 주력 사업이신 자동차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때 네, 네. 이제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쯤에 네, 네. 제2의 모해닉 해가 이렇게 영상 올라온 걸 봤는데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처음 창업하셨을 때와 뭔가 좀 다른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모현이 지휘를 시작해서 이제 국내 이제는 수제자동차로 이제 네. 브랜드를 키우겠다라는 게 원래 이제는 원래 이제 본 어떤 철학적인 이제 멘토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다가 저희가 네. 제2의 모의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EV 사업은 저희가 다른 확장 사업으로 제가 4년 정도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네. 네. 이 본질 원래 근본이 됐던 이 수제 자동차 사업 부분들이 네. 사실 수익성이 상당히 계속 악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처음에 한 초기 창업하고 한 4년, 한 3, 4년까지는 계속 매출이 쭉 오르다가 사실 1년 전서부터는 뭐 거의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연기관이라든지 네. 또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80여 대 정도를 생산해서 팔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거의 시장의 거의 한계더라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런 클래식카나 이런 리빌드 차를 그만한 비용을 주고 네. 하실 만한 고객층이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두텁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한계가 이제는 다가왔다는 점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저 정도로 분해해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보면 1억 받아도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렇게 차 만들면 보통 2, 3억씩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를 끼케야지 뭐 많이 받아야지 한 5, 6천 정도 되는 선인데 사실 그 비용으로도 이게 수익 타산이 맞지는 않거든요. 물론 겉만 번지르하게 되면 5, 6천 되게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차를 완전히 프레임서부터 다 개조해가지고 만든다는 과정은 상당히 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브랜드를 키워서 단가를 이제 억대 단가로 올리겠다는 애초에 목표였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허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갤로퍼라는 어떤 차 종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한계가 있고, 더해서 가격도 우리가 5, 6천 이상 받을 수 있는 만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는 EV로 이제는 그 클래식 EV로 네. 이제 시작한다는 거를 저는 제2의 모에닉이라고 이제는 네. 합니다. 그래서 아,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뭐 기본적인 철학적인 사고는 갖고 있지만 어떤 사업의 방향이 이제 네. 내연기관 그 리빌드에서 이제는 아예 이제 EV 개주차 사업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 개념인데 네. 전체적인 어떤 차를 하나 리빌드를 해서 뭐 네. 출시를 하는 거에는 뭐 변함은 없죠. 네, 그래서 뭐 제2의 네. 모이닝이라는 거는 네. EV 중심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네.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도 이제 뭐 환경 규제라든지 뭐 네. 내연기관 뭐 네. 이렇게 좀 규제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 말씀은 주셨지만 네, 네. 말씀 주시긴 했는데 네. 좀 아무래도 주력 사업 분야를 이제 바꾸게 되신 좀 배경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네. 사실 저희가 주력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정확히 보면은 경영적으로 보면은 주력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이미지 메이킹 사업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뭐 3천에서 5천, 6천 사이에 뭐 파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적자 보면서 차를 판 거거든요. 하지만은 사실 잘 알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돈 주고 사는 사람 많이 없어도 네. 구경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의 주력 사업인 거지 어떤 수익성에서 주력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을 계속 연계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연투 사업 가지고는 사업 확장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장 구조고 또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문화 자체도 어떤 그런 커스텀이라든지 클래식카라든지 수자동차에 대한 문화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을 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다른 브랜딩 사업으로 키워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차에서는 마진이 남더라도 옷을 팔거나 뭐 음료수를 팔거나 다른 이런 물을 팔거나 어떤 브랜딩을 활용한 어떤 부가적인 어떤 라이센스 사업을 이어가야지만 여기서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할 수 네. 있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주력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력 사업 자체가 아예 이제는 제로로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갤로포나 뭐 다른 차들 5등급 차량은 네. 아예 판매가 안 됩니다. 네, 그쵸. 이제 서울시에도 못 내는 들어가고. 예 아예 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바꿔서보다 바꿀 때보다도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EV 개발을 한 4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는 과감히 이제는 이제 바꾸는 거죠. 네.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모행주의 EV도 보여주셨고 네. 이제 다음 달 중에 이제 좀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공개했던 M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MS는 지금 현재 시운전 하고 있고요. 아, 네, MS는 아마 저 영상 혹시 뭐 블로그 영상 저기 그 유튜브 영상에 네, 그 없었나요? 풍년관에서 연구하는 인판 달고 막 주행 중인 하니까. 것도. 네네네 입판 달고 이제는 네. 그 수준까지는 1차 시작차가 나왔습니다. CF이 나왔고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시험 주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생각보다는 기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출시는 올해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네. 그게 뭐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이제 걸릴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는 아무래도 개발비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레트 할 때도 뭐 현대에서는 뭐 몇천억 들여서 하는데 조그마한 기업 어떻게 하겠냐, 뭐 몇십억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실전적인 부분들 우리가 실제 최대 효율을 내서 어떤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 그 도전을 해왔던 그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의도치 않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어느 기업처럼 뭐 돈을 우리가 몇백억 쌓아놓고 예정대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달 돈 생기면 투자 생기면 요만큼 진행하고 또 생기면 요만큼 추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해오던 부분들이라서 네네. 시간 좀 지체되었지만은 지금 뭐 멈추지는 않고 진행하고 있고 그래도 뭐 결과물이 이제는 인판 달고까지 네. 그 단계까지 가서 지금은 이제 양산화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양산화 비용이 상당히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때는 그 정도 우리가 보여주면 좀 이제 투자가 이제는 같이 이제 붙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사이즈를 개발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붙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어떤 투자나 어떤 기관에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나 현대의 네. 그늘 속에서 되겠냐. 사실 그런 편견 속에서
뭐 일반 소액주주분들은 내가 어떤 팬심에서 투자를 하지만 사실 그 돈 가지고 뭐 양산화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최소한 뭐 2, 300억 이상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투자 유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양산화 개발도 좀 지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아, 네. 그 이제 처음 제가 보도자를 봤던 게 그 네. 이제 모에닉 파워 팩토리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예전- 파워팩토리. 네, 네네네. 어디요? 그 이름이 기억이 네, 안 나요. 파워팩토리 그 네, 파워팩토리. 메탄올 연료전지. 네, 거기 네, 합자회사 설립을 하시고 이제 네. 근데 이제 약간 거기 근황도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연료전지 전기차를 말씀을 하셨다가 네, 이제 네. MS는 이제 삼성 SDI 배터리 셀이 적용된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게 좀 바뀌게 된 좀 배경이 좀 네, 궁금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워팩토리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네. 연료전지 회사를 같이 모에닉하고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고 네. 같이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고 뭔가 이제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메탄올 연료전지가 시장성이 상당히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개발 진행이 네. 아직 시장성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 음. 그게 시장성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야 이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라서 합작회사 설립을 안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 파워팩토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메탄올 연료전지 기술이 실제 전기차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네. 많은 투자금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 좀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좀 시험차 정도는 좀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온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는 진행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는 그 실체에다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도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실제 전기차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네. 샘플만 만들어져 있고 이제 바이크에 적용되어져 있고 얘를 사이즈만 키우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실제 사이즈 용량 키우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합작회사가 이제 설립이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음. 그거는 이제는 보려도 나중에 좀 연료전지 개발 어느 정도 좀 네. 그 상용화할 수 있는 지점 단계까지 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협업을 해보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류된 상태죠. 그러시구나. 네네. 그 이제 포스코하고 네. LG하우시스도 그렇고 네. 저번에 이제 블로그 올리신 거 보니까 포스코 관계자분들도 직접 파주에 오셔서 뭐 이렇게 네. 네. 그 갤로퍼 루프도 이제 실측하시고 뭐 하신 자료를 봤는데 네네. 혹시 이 회사들 다른 회사들하고의 협업은 좀 네, 어떻게- 포스코하고는 1차 MOU 연구가 끝나서 결국에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이제는 그 마그네슘으로 이제 네. 만들어서 이제는 다 개발이 되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차에다가 이제 장착해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이제는 그 부분 거기까지 개발이 끝났고 저희가 이제 바디 개발 쪽에 이제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마그네슘 바디를 적용해서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렇죠. 예, 그 네. 단가 차이랑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이제는 이제 포스코하고 한 거고 네. 이제 포스코도 이제 자기네들도 이거를 뭐 양산화를 하고 싶지만은 뭐 현대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샘플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네. 뭐 이게 포르쉐하고도 하고 네. 이제 국내하고 이제 저희하고 해서 이제 루프 쪽을 이제 개발은 다 네. 끝내서 샘플까지 도착이 아. 다 되어져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얘를 출시하기에는 네. 이제 가격대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좀 단가가 좀 네. 너무 비싸죠. 아,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현실성의 어떤 시장에 내놓기는 네. 서로가 이제는 하나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부분들이고 원래 이게 조금 더 잘 되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체력이 됐으면은 이제 포스코에서도 그래 그럼 자기네가 투자를 할 테니까 아예 바디 자체를 전체를 마그네슘 해보자라는 게 사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였는데 그 단계는 뭐 포스코에서도 좀 뭐 꽤 한 몇백억 정도의 어떤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프로젝트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포스코에서도 한 20-30% 정도 투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월드 다 뜨고 서양 다 뜨고 규모 다 떠서 이제 뭐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시장 속에 나오면은 그럼 아예 전체 마그네슘 바디를 이제는 개발을 뭐 하자. 그리고 MS도 이제 마그네슘 바디로 개발을 네. 이제 하자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2차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포스코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쟤네들이 뭐 한 몇백억 수준의 어떤 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시장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2차 단계가 못 갈 뿐이고 1차 단계는 이미 다 종료가 된 네. 상태입니다. 네. 네. 아,
그 이제 제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이제 그 되게 네네. 블로그에서만 이렇게 네. 한 줄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간 거 같은데 LG 하우시스하고는 어떤? 아니 그래서 유효합니다. LG 아, 하우시스하고는 네. MS에 이제는 네. 안에 실내 인테리어 네. 시트랑 네. 그건 MS가 다 들어가기로 아, 되어 있어요. 내장재. 내장재 부분입니다. 아, 그런 쪽에서 같이 하신 거구나. 네. 또 내장재 부분이고, 아, 네. 네, 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 만들 때 이제는 그 복합 소재 그거는 가지고 유효하고 있고, 네. 단지 이제 저희가 MS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맞아요 내장재 개발이 들어가는데 네네. 저희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저희가 다 끝나고 내장에 기본적인 가다가 나오고 그러면은 LG하우스에서 안에 이제 내장재, 뭐 시트라든지 뭐 바닥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 원래 내장재 개발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MS가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 오면 이제 LG하우스하고 이제 실내 쪽은 이제는 진행. 네. 그래서 아직 유효한 상태고 네. MO가 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MS의 그 실내 인테리어 들어갈 단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 네,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이거 모에키나 로스터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이거는 뭐 네, 로스터도 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샘플 세 대 들어와서 세 대씩 만들어서 했지만은 다들 수요 운전하기가 많이 하더는 되게 재밌는 차인데 그쵸. 네. 일반인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차고 되게 네. 어렵고 그리고 좀 저희가 인증 작업들까지 다 그 서류 심사는 끝났어요. 보통 인증할 때 서류대 다 넣어서 네, 네, 시험할 수 있는 자기 있냐 없냐를 평가 그것까지는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증료가 한 시험료가 한 5억 3천 정도가 들어요. 그게 페일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에 성공했을 때 아. 기본이 이제 5천 들고 차량 네 네. 대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이제 페일이 나면은 네네. 비용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5억 네. 들지 10억 들지 모르는데 최소한 5억 정도는 들고 이제는 인증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인증 테스트 하려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좀 자금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좀 안 되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원래 했던 거는 그 소량 생산 인증을 네네. 추진하려고 계속 저희가 지금도 푸시하고 있지만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령은 나와 있지만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처를 한다는데 이 시뮬레이션 개발을 우리 보고 해주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데 시뮬레이션 개발하는데 막 걔만 또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로드스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가져와라. 그렇죠. 네, 근데 자네들이 아직 세부 규칙이 없다 해서 이거는 너무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오히려 보면 100보다 100이 더 그쵸. 크지 않냐. 이거를 전복 실험, 충돌 실험, 시뮬레이션을 막 혹시 이제 문의도 해봤는데 네. 기본이 몇 억이더라고요. 그 시뮬레이션 하나 프로그램 짜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소련 생산하는데 이거 어떻게 짜냐. 그래서 계속 요청한 거는 뭐 한 몇천만 2, 3천만 원 최소 2, 3천만 원 수준에서 인증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맞는 이제 시행령이 나와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돼. 차량 고작 뭐 100대, 네. 300대 만드는데 인증료를 어떻게 막 5억, 10억씩 어떻게 내냐. 그래서 그건 담당자도 인식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나온다고 하고 네. 있고. 근데 그 전에 그럼 우리 정식 인증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해서 정식 인증을 넣은 거예요. 아. 정식 인증 다 네. 넣고 규정에 맞게끔 준비를 다 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서류상에까지는 다 통과된 상태에서 이제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인증 비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준비돼야 되는 거죠. 사실 수입차 쪽들도 그쵸. 되게 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그죠. 네. 수입차 어로 인증은 조금 쉽죠. 네. 뭐 환경만 통과되면 되니까 네네. 이미 외국에서 인증 받은 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인증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처음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수입차 인증하고 이거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 신차 인증 받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네.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어떤 투자금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더 보류보류 되고 있는 좀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EV 쪽은 오히려 환경이 이제는 뭐 그 없기 때문에 그렇죠. 될 것 같고 이제는 그 소량 생산에 대한 인증도 이제 네. 시행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올해 안에 저 그 로드스터나 저 네. 스피드스터 EV 버전이 나오면 올해 소량 생산 인증으로 이제 네네. 번호판을 달 수 있겠다. 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인판은 달 수 있어요. 아, 저희가 네네. 제작자이기 때문에 항상 네. 인판 달고는 이제 그 다닐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번에 장지택 선배가 로드스터 인판 달고 한번 주행하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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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때 한번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저기 다마스 차량 있는 거 봤는데 네네. 그럼 경상용차 쪽은 좀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정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네. 하면서 저희도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이제 0.5톤 이제는 그 플랫폼 하는 네. 연구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적용할 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키트를 가지고 이제 다마스라든지 이제 네. 프라이드라든지 그런 소형차들에 네. 대해서 이제는 그 적용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네. 이제 만드는 거죠. 그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다마스를 네. 저희가 이제 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것도 개발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이제 네. 이것도 개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좀 결정하시기 그렇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차피 근데 저희는 올해 뭐 바디 리빌들을 워낙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괜찮고 이제 2부에도 저희가 사는 또 했기 때문에 사실 또 정부 과제는 여러 또 이제는 참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뭐 정부 과제 쪽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면 좀 잘만 이용하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는 뭐 그 실증이 이제는 올해예요. 올해요. 올해 네. 11월에 이제 그 검사이든 뭐 올해 11월에 네. 이제 저희가 첫 샘플 나와서 실증해야 되고 네. 그게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또 이제 과제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더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내년까지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선행해서는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연구과제 스케줄 맞춰 너무 좀 길다 보니까 먼저 좀 선행해서 좀 개발을 될 것들을 먼저 좀 당겨서 좀 개발을 네.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그 그러면- 스케줄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네. 이제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회사에 그럼 연구 인력이 몇 분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네. 등록된 연구원 8명 정도를 네, 네. 키놓고 있어요. 많이 아, 줄였죠. 네네. 전에 한 2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많이 줄였고 네. 지금 모에닉의 어떤 자동차 쪽의 조직을 제가 다 개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키워왔는데 한 2, 3년 동안 제가 이제 비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일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제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사실상 그 2, 3년 동안은 저기 뭐 자동차 사업 쪽은 네. 제가 이쪽 이제 직원들하고 관리자들한테 이제 맡겨놓고 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못했더니 솔직히 좀 많이 조금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또 새로운 지원들이 오고 가고 하던 지원들이 네. 많은데 그 지원들은 좀 행위를 몰라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에서 좀 모현에 대한 철학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처음에 그 모현이 시작했을 때 어떤 도전적인 창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고집들을 갖고 이 회사를 키워왔는데 네. 사실 그게 한 3년 전부터 이건 뭐 제 탓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비어져 있다 보니까 또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어떤 모현의 어떤 철학들이 좀 스며들지 못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금 뭐 마음 아픈 일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일반 연구원이라든지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나름대로 어떤 이 분위기의 습성이 좀 배워간다든지 어떻게 보면 사실 스타트업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동차 네. 엄청 무거운 산업이고 네, 네. 엄청나게 보수적인 산업이고 진짜 얘는 도전적으로 뭔가 파헤치지 않으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서부터 다시 이 자동차 사업을 내가 다시 개편하고 네. 옛날에 모해닉으로 다시 만들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싹 다 좀 다시 개편하고 구조정하고 모해닉의 어떤 철학을 따라올 사람만 남아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이제 거의 다 줄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팀원들을 이제 충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해닉이 시작할 때 정신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많이 틀린 거는 옛날에 모해닉은 이제 맨 땅에서 시작했고 진짜 길바닥에서 네네.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쌓은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얘를 살릴 팀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 인력으로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좀 협업체를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좀 최대 효율을 내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내연기관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이제 좀 노후된 차량들 이제 기존에 내연기관이 얹혀져 있는 ONG 차량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회사 쪽에서 좀 아니요. 그런가요? 검사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거 약간 오해하셨는데 저희는 저희가 검사 대행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대행을 대신 해주시나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검사 대행 해드릴 때 검사 받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 와서 검사가 안 되는 차들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이제 저번 주쯤인가요? 저번 주쯤인가요? 그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던데 혹시 좀 전라남도하고 좀 영안군 쪽에서 좀 뭔가 약속한 게 안 지키게 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좀 많죠. 네. 어떤 혹시 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모현에게 자금적으로 좀 그 유동성 악화에 좀 시달리는 게 그 영암의 드림팩토리에 한 120억 정도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영암에 가시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뭐 산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 땅에다가 이제 공장 지었는데 지은 건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 삼포 투닝벨 검색하시면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영원군하고 이제 전남도에서 했던 거 그리고 그 삼포 투닝벨 영화 기사 중에서 반은 이제 모현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어가 있던 계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제 소개로 이제 인연이 되었고 전남도에서 이제는 그 삼포 투닝밸리 조성 사업을 이제는 시작한다. 뭐 예산 뭐 4천억, 5천억 좋은 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낙연 도지사님이 뭐 이낙연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사실 몰랐고 전남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한다. 개폰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죠. 16년도에 모현이 되게 핫했기 때문에 모현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러브콜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영암 잘 모르고 뭐 몰랐는데 저도 좀 공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암에 내려와서 뭐 전남도랑 미팅하고 이낙연 도지사님하고도 미팅하고 이낙연 도지사님도 이쪽에다가 뭐 전기차, 뭐 자동차 산업 기지를 이제 조선업이 이제 어려우니까 자동차 산업을 키워보겠다. 근데 저의 그때 판단으로는 사실 뭐 경기도 어디 가서 자동사업 한다고 해도 누가 뭐 지자체에서 알아주는 게 없거든요. 울산은 뭐 다른 다 현대가 다 잡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 용의 머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서 우리 전남을 같이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으쌰으쌰 하겠다라고 이제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많은 또 주주분들은 우려를 많이 했었죠.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근데 우리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진짜 뭐 큰 계획을 갖고 뭐 대선 공약으로도 이제 나오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선도 기업으로 잘 잡겠다. 그래서 전남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120억을 투자를 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물론 서류적으로 계약서 뭐 지자체 계약서 쓰지는 않으니까 어떤 그거를 믿고 저희가 과감하게 먼저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삼포 투닝밸리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남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답변만 오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 믿고 투자한 기업은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3년째 지금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자간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들어온 기업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지원금 주고 했던 부분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예산을 1,200억 썼더라고요. 1,200억 썼는데 그 조성하는데 1,200억을. 그런데 그 안에서 기업 지원을 540억인가 500억 좀 넘게 썼어요. 기업 지원만 540억. 네, 540억인가 500억인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기업 지원이 우리밖에 없는데 뭐 우리는 들어온 기업이 받은 기업이 모현밖에 없는데. 네, 모현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금호 타이어의 몇 가지 조금 큰 기업이 서류적으로 들어온 데들이 있어요. 연구센터에 서류만 아무도 안 나오고 서류만. 그런데 얘기 좀 들어보니까는 뭐 금호 타이어에 뭐 이렇게 좀 지원해줘 뭐죠. 아니 실제적으로 삼포 투닝밸리 조성 사업인데 그 기업 그 삼포 투닝밸리에 들어온 기업한테 지원해주고 한 예산을 왜 엄한 데다 쓰냐. 그래서 서류적으로는 뭐 들어와서 그러면 실태 조사 해봤냐. 그 연구소만 딸랑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니냐. 실태 조사도 안 하고 그 정녕 우리가 120억 투자한 기업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고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상당히 이거는 되게 불합리하다 보는 거죠. 이거는 뭐 도에서도 그렇고 무슨 국가에서 하는 조성 사업도 그렇고 뭐 예산을 뭐 자기네들 맘대로 그냥 자기네들 뭐 편한 쪽으로 지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멀리 경기도에서 이제 내려온 기업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저는 120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뒤짐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물론 회사가 좀 뭐 자본이 많아서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다면 좀 기다려 보겠지만 뭐 작은 기업이 이렇게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이제 청원을 넣고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아쉬운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뭐 끝까지 그때 당시 이낙연 도지사님하고 투자협약 계약서를 맺었고 어떤 그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조성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이미 선투자로 들어온 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게 저희 회사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 회사 돈이지만 네네네. 저희는 또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떤 많은 주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투자한 건데 사실 그 피해가 이제 그또 고스란히 2차, 3차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저희가 이제 간과할 수 없겠다라고 네.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시위도 하고 청원도 놓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지하철 사업이 그런 뭐 비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산을 뭐 몇천 원씩 쓰는데 네. 뭐 실제 뭐 그 사업 조성하는데 쓰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자기네들 어떤 뭐 이익 타산에 맞는 뭐 자기네들 뭐 네. 네트워크 통해서 뭐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낱낱이 네. 좀 공개해야겠다라는 좀 그게 있죠. 네. 이거 조항도 이건 별건으로 따로 취재해봐야겠네. 네, 이거는 뭐 조성 사업한다 F1 경기도 졸속이지만 그렇죠. 이번에도 크게 한다고 F1은 같이 연계해 살리겠다고 한 사업이 얘도 완전 졸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네. 저는 뭐 고위직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데 그걸 믿었고 사실 뭐 믿은 뭐 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뭐 네. 개인이 하는 수도 아니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고 이미 뭐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믿고 저희도 좀 큰 결정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뭐 투자 실패한 데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뭐 안 되는 거 어떡하냐라는 식의 어떤 답변 그리고 이미 쓴 거는 그게 더 놀란 거죠. 이미 1,200을 썼는데 도대체 1,200이 어디로 갔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사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누면서 너희들 조성 비용을 어떤 했냐 네. 이게 또 이렇게 썼다라 나오는데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죠. 돈이 되게 러프하게 왔길래 디테일한 걸 요청한 상황이고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그렇죠. 자동차 네. 부품 연구소를 심지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네. 입점한 기업들을 제가 문을 다 두드려봤는데 다 잠겨 있고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뭐 기본적인 그쵸. 뭐 책상 이런 거에 뭐 세팅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간판만 다 간판만 있고 그냥 빈 사무실. 그냥 네. 과제 유일하게- 지원금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것만 네. 임대 뭐 몇십만 원 유일하게 하고 모에닉 모터스만 거기를 매일 출근한 거예요. 뭐에 그거랑- 계란심 어떤 공장까지 네, 지어놓고 공장만 네, 지어놓고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은 네. 어떻게 특정 기업한테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이다라고 미리 그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이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데도 유치를 못하고 간판만 된 상황이니까 네. 지금 한번 우리는 삼포트린 역으로 밸리는 한번 네. 단독은 한번 따로 네, 한번 그 그거 따로 심지어 가야겠네요. 삼포튜닝 밸리 사업의 기사 관련돼서는 다 전남도와 영암에서 다 낸 거예요. 모이닉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낸 적이 없고 자기들이 수제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모이닉을 갖고 와서 유출했고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거의, 네. 공약을 지킬 것이다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드림 팩토리는 그럼 어떻게 아직은 네. 저희는 지금 일단 공장은 이제 셧다운을 해놓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전남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문제를 저희는 표면에 올려놓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 공장 이렇게 지어놓고 있고 이만큼 투자했고 이거 너희들 대체 방안이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걸 수면에 올려놔야지 뭔가 답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2의 모에닉은 영암 드림 팩토리를 이제 배제하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영암 드림 팩토리가 중심으로 이제는 운영되고 있었는데. 네. 저 제2의 모에닉 하는 부분들의 또 하나 의미는 이제 다시 이제 파주 게라지에서 이제 다시 입으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영암 공장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암 공장에 대해 목매이지 않겠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암 공장 없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제2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래서 영암 공장은 잘 풀리면 이제 모에닉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 묶여있던 어떤 유동성이 좀 풀리면은 모든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해결되는 거고, 뭐 최악의 경우더라도 우리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살아나겠다라는 거고, 결국엔 영암 공장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오게 생기는 거죠. 나 혼자 네. 죽지는 않겠다. 그러보면 이거를 네. 이게 사실상 머리에 손맞지 않고 영암에다 공장 짓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지자체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자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 그리고 네. 이 부분들은 좀 표면화 시켜야겠다. 이거 이슈화 시켰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민감한 부분들이 이낙연 도지사님이 껴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저번에 뭐 강원도에서도 뭐 그 선거할 때 뭐 네, 얘기했던 그 공약을 네. 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원 사업을 뭐 이제 행성에다가 네.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네. 못 질 말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에 실전 예를 한번 봐라. 전남도지사셨을 때 네. 유치해서 하겠다는 이 3,000억, 5,000억 지원 사업도 네. 심지어 들어가 있는 실체 기업한테 해주는 이 모양만 봐도 여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선례가 이렇게 남아버리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안고 간 상태에서 전혀 모르고 다른데 강원도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언론에다가 기사 요청을 했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제 언론사 부분도 타이밍을 그렇고 좀 보고 있는 저희도 거죠. 이제 보고 이제 실제로 네. 직접적인 이제 접촉을 하려고 네.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매각을 검토를 하시는 경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매 절차에 이제는 들어갈 거고 네. 사실 그 사이에서 어차피 저 이체적으로는 이제 모터스가 인수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모엔 모터스. 사업 때 하겠다고. 네, 모엔 모터스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전남도하고 어떤 지원 부분의 반응을 저희가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계획들은 플랜 B는 이제 갖고는 있는 거죠. 네. 이제 하지만 그 카드는 저희가 뭐 전남도에다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어쨌든 너희가 이러이러한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모터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럼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겠다. 저희가 네, 3개월 그래서. 동안 네.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전남도 쪽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니시한 게 효과 크더라고요. 네, 이벤트회의 할 때는 뭐 공무원들 네. 직접 네. 나왔고 끊임없이 네. 신문고를 제가 한 30개, 40개, 50개씩 계속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이닉에 힘듦을 준 거거든요. 유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공장도 너무 잘 지어놨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조건 책임은 그 지자체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면 위로 뭐 이런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건 노출하지 않았어요. 전남도 쪽에는. 왜냐면 네네. 그쪽에서 그렇죠. 들어야 될 답변이지. 우리가 들어보고 예, 우리가 답을 해주려고 하는 본인들이 거죠.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다음 주까지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뭐 거래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전라남도 측에서 지원을 어떻게 이제 지금이라도 지원을 다시 한다면은 영암은 재가동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는 그럼요. 열어둔 상태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자부연도 왜냐면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공장이 네, 너무 네. 괜찮게 아, 잘 지었어요. 그 너무 많은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고 네. 그 공장이 모이닉이 아니면 누가 그 공장을 영암에서 자부연도 쓰겠습니까 또. 자부연도 자로지 못하는 게 사실 1,200 중에서 700억이 자부연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것도 지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네. 그 700억은 자부연에 들어가고 이제 네. 500억은 기업 지원에 들어가고 네. 도대체 기업이 어디 있는데 웃긴 들어가는지 거니까.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끝까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썼는지 진짜 저희 상포트림밸리 조성된 예산의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썼는지 네. 그번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뭐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고 네네. 네. 아, 그 자부연도 좀 네. 자루지 못해요. 아. 근데 저희는 자부연과 관계는 괜찮습니다. 네네. 왜냐면 자부연하고 저희가 항상 뭐 연구하자는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 박사님의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게 뭐 나름대로 어차피 자부연은 제 3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약간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중심에 있던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기관이 주도 이제 끌고 갔던 기관들이고. 네. 모이닉 네. 게라지스와 모이닉 모터스 두 군데 회사를 이제 네. 내려보낸 거예요, 영암에. 영암에,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모이닉 모터스는 이제 뭐 과제 같은 것들을 네. 수주 받아서 진행을 계속 해온 거고 전남이랑. 음, 그리고 모이닉 게라지스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던 뭐 시설 지원금 등등등 수차적으로 해주겠다는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초반에 이제 입지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영암에서 세금으로 그 이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으로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이게 한 기업만 간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갈 수 있는 두 기업까지 메인 모이닉 세 개 기업이 갔죠. 네. KBM까지. 메인 기업들 세 개를 다 내려보냈죠. 내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기업 아니냐.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세 기업이 갔지만 그 기업조차도 아무것도 이제 생각해 부분이 없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은 이제 네. 모터스 쪽하고 이제 과제 부분 이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 뭐 연구 장비가 뭐 한 700억이 들어갔다는데 네. 아무리 계산해도 700억이 맞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네. 있고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네. 네. 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네. 그게 이제 산자부 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뭐 산자부에도 쳐놓고 다 그래서 네. 네. 바로 뭐 장자부연구원에 연결돼 있으니까 어차피 장자부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잘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뭐 요구하는 거는 샘포트님비를 정상화시켜라. 그럼요. 샘포트님비를 원래 공약을 했던 건 정상화시키라는 네, 얘기고 끝까지 해야지. 네. 그걸 믿고 그렇죠. 지원한 그렇죠. 중소기업. 요즘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중소기업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믿고 들어갔던 지자체는 뭐 하는 지원 사업마다 정부가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공무원이. 그래서 뭐 투자 결정을 기업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거기 영암까지 가서 정말 사실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거 알겠지만 너무 하시는 사업이 많고 저희가 이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하는 바쁜 와중에도 저희의 얘기를 듣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회피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을 내서 거길 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전화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 블로그를 보니까 이제 뭐 되게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 많이 읽어봤는데 그 좀 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이제 퇴사하신 분들 일부 분들이 이제 뭐 좀 급여 문제로 좀 이렇게 약간 다툼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다툼이보다 뭐 저희 회사는 뭐 연구개발이 주력인 회사였고 매출을 내던 F&B는 뭐 2년 동안 계속 적자를 계속 유지를 했었고 어차피 뭐 전기자동차는 우리 장기간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F&B 사업부가 좀 무너지고 잘 안 되고 사실 그 와중에서 이제는 여러 악플러들이 많은 좀 이상한 소문들을 내면서 투자 약간 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했던 분들이 투자금을 이제 엑시트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막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고 사실 연쇄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급여를 다 챙겨주지 못하는 왜 직원이 한 많을 때 250명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상 뭐 저희 고용 가서도 저는 진짜 뭐 안에 조그만 뭐 알바생도 저희 사대보험 가입 다 하고 저희가 뭐 항상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뭐 사대보험 다 하고 하시는데 드물는데 어떻게 다 하셨냐 250명을 다 하셨냐고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 저는 약간 저 문재인 대통령 이제 팬이고 저도 이제 민주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정부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을 되게 많이 했고 인력을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사실 사람을 고용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수익을 내겠다보다도 투자 개념으로 많이 고용했거든요. 연구원들도 뽑고 뭐 다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급여가 이제 못 나갔던 이제 상황들이고 근데 그게 뭐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 지원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죠. 그러니까는 회사의 어떤 투자금 유치가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회사 전선적으로 무슨 뭐 매출을 내거나 이익은 하는데 급여를 안 주는 상황이 전혀 틀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미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세금 내고 뭐 보험도 든 게 있으니까는 대부분 다 이제 근로복지금 체당금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장에다도 구상금 청구하기 때문에 사실 몇몇 직원 좀 금액이 큰 직원 빼고는 다 받아갔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체당금 신청하는데 보통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려를 합니다. 이거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 신고하고 일단 체당금 신청 빨리 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 협조해 줄 테니까 체당금 먼저 받아가라. 그 사이에서 이제는 해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무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좀 몇몇 사람들이 악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죠. 꼭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회사 사람들을 회사가 그냥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고 장기간 동안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F&B도 사실 카페 운영했던 사람들 보면은 매달 적자인 거 뻔히 알고 그걸 투자금으로 다 메꿨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소리 하다 보니까 투자금 안 들어오니까 급여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쇄적으로.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이제 크라우드펀딩 현장 기업이고 사실 이 무거운 자본 산업 끌고 가는 데는 어떻게 이게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 뭔가 계속 꾸준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기간도 투자해서 안 하잖아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 현대에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유럽처럼 이렇게 투자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떤 팬덤을 이끌고 가는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악플을 다는 거 하나하나가 회사는 되게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그 소문 듣고 나 더 이상 투자 안 해. 아니면 내 투자금 빼줘. 엑시트할래. 내 주식 팔려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고 더 이상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유증도 안 되고 그럼 더 악화만 되는 거죠. 악화만. 그래서 좀 그런 악의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고 근데 원래 본심은 뭐 사람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데 아쉽게 저희가 또 투자금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게 됐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해고 수당도 있고 저희는 다 정리하니까 해고 수당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는 뭐 조그만 F&B 5인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다 본사 직원 다 등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근로복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챙겨줘야 되고 또 매장 정리하고 오프라인 정리하는데도 바로 오늘 문 닫아도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2달, 3달씩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그 급여가 연체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죠. 네. 지금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데 하나 빼고 4개는 좀 약간 좀 아픈 질문이실 수 있는데 네네 좀 괜찮습니다. 이게 뭐 금호전기도 약간 좀 이렇게 M&A가 좀 일부 불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전기 거는 진짜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은 프로젝트였고요. 제가 공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때서부터 공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가 이제는 한 1년 전서부터는 회사 이제 규모 있는 투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차 양산 개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금액 투자 금액 단위가 틀려지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개발한다는 게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투자가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안을 했던 거는 M&A였거든요. 상장사 인수해서 아예 점프업을 하자. 아예 우리가 왜냐면 이걸 키워가지고 우리가 상장 들어간다는 게 너무 허들이 많기 때문에 점프업을 하자.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 점프업 때문에 규모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몇 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호전기 그 박 회장님 저 회사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회사 상태 되게 안 좋아요. 하지만 금호전기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고 이슈를 했을 때 분명히 뭔가 그 뭐 지금 큰 이슈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자들 이제는 이제 사모펀드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는 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한 300 정도 됐었어요. 다 인수하고 뭐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는데 계약금은 이제 10억 정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약까지 체결이 됐죠. 그게 이제 12월 달이었어요. 그죠? 12월 달. 그런데 그 가을 때서부터 이제는 그 F&B 소문들이 그 투자 넣는 거고 우리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뭐 그 악플 다는 사람도 소문 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 투자자 이 사모펀드 집단에서 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워낙 검색을 다 하니까 어제 뭐에 이름이 있으니까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오히려 이쪽에다가도 메일 보낸 사람도 있어요. 모엔이 뭐 이상한 회사다 투자하지 마라. 저는 또 심지어 거기다가 전화하고 어떻게 알고 전화하고 하고 메일 보내고 그래서 여기 투자자가 발을 뺐어요. 아 이거 좀 아무래도 이거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회사를 붙이고 이제 저희 거를 빼게 되는 그 과정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게 뭔가 한 2, 3년 전 분위기로만 갔어도 충분히 저희가 금호전기 인수해서 상장사 회사로 이제 전기차 이슈를 한번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이제는 그런 뭐 주주들도 바로 이제 상장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뭔가 지금 모엔이 진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점프업을 안 하면 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무슨 온라인 회사도 아니고 되게 무거운 회사인데 어느 이 기조 시장으로 우리가 점프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밑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점프업 할 수 있는 가장 저로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무산됐어요. 성장을 노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산된 이유가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 처음에 우리가 브리핑하고 작년 6월서부터 했으니까 9월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리핑 자료가 또 보고 우리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좋다 그러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다 하고 투자 들어오기라고 계약금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그걸 바꿨거든요. 근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자꾸 이제 모이는 이상한 소문이 들고 그 이유가 왜냐면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했던 게 그동안 개발했던 그 모이닉의 어떤 시스템 부분, 개발 부분 그리고 또 뭐 하나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들 이런 거 그럼 얼마나 많은 팬텀이 있고 그 이미지 금호전기와 붙였을 때 팬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해서 M&A를 하면 금호전기 이미지도 살고 그림이 좋잖아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하드웨어를 하면 전기 자동차까지 개발을 하면 번개표 전기 자동차 우린 그것까지 구상을 해가면서 다 하고 다 해놨거든요. 우리 번개 심지어 모이니 티셔츠도 있거든요. 번개표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로 해서 계획을 다 해놨는데 10월부터 이제 미지급 사태에 관련된 이제 몇몇 악덕 직원들이
댓글을 남기기씩 돌아가면서 같은 말로 계속 브랜드 약간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투자가 떨어지고. 네, 투자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내놓을 거면 뭐 섞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걔니까 이 사람들이 봤던 거는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그런 팬덤, 팬심 그리고 수제 자동차, 기술 뭐 이런 모든 브랜드 가치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해방을 놓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은 이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이 없다로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안티 팬들이 팬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팬들은 거기에 말을 달진 않아요. 희한하게 그렇죠. 악플러들만 활동을 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들은 전화가 오고 힘내세요, 뭐 문자 주고 막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대표님한테 그렇게 오지만 그 사람들이 수면 위로 활동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를 온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진짜 절호의 기회고 뭔가 진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인 프로젝트인데 되게 마음이 아팠죠, 진짜. 그 한순간에 한 달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진짜 급격하게 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 지금의 그렇게 악플을 달았던 어떤 사람도 뭐 다 최저임금 받고 하니까 싹 다 사라지고 상처만 주고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회사는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차피 시켜야 되죠 싶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회사도 최단금 받아주게끔 최단 노력하거든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뭐 노동부에서 뭐 서류 달라고 다 주고 전혀 이해 안 가고 다 맞습니다 해서 빨리빨리 최단금 받게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대표님 보니까 솔직히 이제 그 직원 고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정부 마인드로 정말로 그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이지만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고용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240명이라는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곳은 사실 진짜 삼성 정도 노동부에서도 그래. 아니 이거 더 어떻게 정규직으로 않습니다. 했냐고 해서. 네, 어려워요. 그리고 미지급이 된 것도 그 2년이란 시간 중에 한 1, 2개월, 최근 뭐 3개월 정도가 정부였고 그 전에는 다 따박 그렇죠. 해왔고. 저희가 여름 때까지 뭐 급이 한 번도 문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안 받았으면 끝인 거니까 뭐 그런 거 이해하지만 12개월 잘 나오고 한 달만 늦게 나와도 뭐 그 난리를 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역으로 이제 리스크가 된 거죠. 굉장히 큰 리스크가. 금호전기 말고 그 우인모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인모빌도 처음 인수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표님 글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인수는 안 하고 협업을 하게 됐다. 네, 우인모빌은 이제는 캠핑하는 트레일러 이제는 그 하는 데인데. 그 거기가 이제는 저희도 이제 캠핑 그 트레일러 주차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원래는 인수를 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사람들 이렇게 사업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트레일러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제 협업체로만 합시다라고 보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뭐 저희가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약간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미 다 되어 있고는 팔면 매출 내면 된다. 그런데 지금 뭔가 또 개발해도 뭐해도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그때 사항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투자할 만한 좀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제 브랜딩을 협작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브랜딩 사업을 같이 해서 결합해서 이제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모에닉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저기 다 와요. 다 와서 뭐 같이 하자. 제안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실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실체를 갖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져서 여러 가지 뭐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좀 우리한테 브리핑했던 자료하고 실제 자료하고는 틀린 부분들이 있고, 야, 그 이걸 우리가 계속 투자해서 이끌고 가야 되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거 당장 이거 급한 부분들 아니니까는. 일단은 그 전까지는 그냥 협업으로만 그냥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행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 이제 저번에 공시돼 있는 서류를 몇 개 봤는데 이제 뭐 보셨겠지만 서류상 이제 부채가 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긴 하는데 좀 주주분들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뭐 좀 잘못된 정보고요. 그런가요? 네, 지금 반기 보고서에 한 150호 정도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네, 저 직원이 뭔가 잘못 입력해 놔가지고 저희가 한 150호 정도가 좀
과대해서 나왔고 이번 결산 때는 아마 다시 정정해서 나올 건데 저희가 부채 비율이 1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되게 건전한 구조거든요. 저희가 자산 한 170억, 부채도 한 1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도 뭐 180억 보도 300%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부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자산이 늘는 것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그 비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 네, 그렇죠. 순수히 뭐 자산 증가 없이 부채만 들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다 부채 비율하고 자산 비율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빚내가지고 뭔가 자산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뭐 그 자산들이 같이 증감하는 부분들이고 반기보고 그것 때문에 변동이 되게 많아요. 반기보고 때 한 150억 정도가 과대해서 나와가지고 해명하는데 그건 우리가 저희가 ERP사에서 뭔가 가상으로 좀 테스트하려고 잡아놓은 계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계 직원이 그 자료 데이터를 보고 실제 리얼 데이터인 줄 알고 그거를 기생에다 이제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오류 때문에 많아진 거고 회사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뭐 자본금 36억에 뭐 자산 170억에 부채 170억 그러면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은 부채비 한 100% 정도 선에서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반기보고서라는 게 그 아직 임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기로 나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확정이 좀 늦어졌는데 오늘도 해서 뭐 확정하는데 뭐 한 100%는 남습니다. 또 보면은 뭐 자산 한 170억에다 부채 한 170억, 100% 정도 수준에서 사실 이번 공시가 좀 늦었잖아요.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된 상태고. 네네. 이거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이것 때문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간에서도 제가 가서 청문회 가지고 뭐 제가 좀 발언을 하고 왔는데 되게 불합리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는 상장사에 준하는 그 시스템을 받고 있거든요.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 보고서 나가야 되는데 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감사 보고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냈어요. 그런데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그 감사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료하고 줘야 돼 5천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옛날에 좀 자금 있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투자자들 엑시트하는 것도 바쁘고 뭐 자금 이게 뭐 부채들 막 밀려오는 거 좀 정상적으로 가는 부채도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합느라고 정신하고 특히 직원 급여들 막 밀린 상태에서 그 5천만 원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못했죠. 그러다 차일피일 그걸 미루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감사 보고서가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 결산 보고를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그 거래가 이제는 중지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감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상장 기업이 이런 케이스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가 왜냐면 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은 돈이 자금 조달이 수월하거든요. 뭐 내가 시비를 발행하던 뭘 발행하던 뭐 증거서 끼고 다 하다 보니까는 뭐 100억 200억 쉽게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5천만 원 1억씩 줘도 감사 보고서 다 내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내는 게 우리 같은 체력에 매년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씩을 내고 한다는 게 또 불합리하지 않냐. 꼭 필요하다면 이런 거에서 기업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좀 회계 감사를 좀 저렴한 데로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럼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우리가 감사 보고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사실 뭐 5천만 원이 돈이 없어서 감사 보고서 못 받는 건데 사실 너무하지 않냐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얘네도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감사 보고서 주로 상장 기업에 맞추다 보니까 다 체력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연금 5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우리 같은 비상장 기업인데 우리는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처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뭐 다 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을 받으셨어요, 금감원에?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발언하고 온 거죠. 모르다고 답이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그렇죠 지원금 주겠습니다. 그럼 못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법규상은 뭐 감사 보고서를 내야지 된다. 근데 뭐 30일 넘으면 완전 해지돼 버리잖아요. 네, 해지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30일 넘어서 해지되는데 그냥 뭐 KOTC는 저희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뭐 해지 수준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액면가 이하로 지금 주가 거래가 떨어지다 보니까 10원대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 유치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액면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완전히 끊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KOT에 들어가 있는 저한테는 독일에 있는 셈이죠. 오히려 비상장 회사는 주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어떤 자체적인 평가라든지 얘네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얘 들어와서 기술력을 가진 평가를 해야 해서 하는데 얘네가 얼마짜리 회사다라고 평가 거기서 투자를 하는데 KOT 가지고 주가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투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좀 독이 되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100만 원만 가지고도 장난치면요 그냥 6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가도 왔다 그냥 갔다 100만 원 규모가 갖고 크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로 주가는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떨어졌네. 이게 마치 상장사에서 하는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던 이제 모에닉 같은 경우는 그걸로 평가를 받아버리면 이미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개발해온 것들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코스피나 어떤 상장사들은 기준 거래를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재가 있고. 근데 KOTC는 그런 게 없으니까 50만 원 갖고도 그냥 떨어뜨리려면요. 막 밑에서 뭐 10원에 뭐 40원 던져보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 50원에서 이렇게 뭐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얘네 주가 이만큼 떨어졌어. 망했어. 또 말해버리고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하고 옮기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일까? 이런 그 거래 시장가가 없는 게 낫죠. 그래서 평가 받을 때는 시장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자체 회사 평가하거든요. 뭐 재무제표 보고 사업계획서 보고 해놓은 거 보고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 그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데 시장가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KOTC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뭐 꼭 살려야겠다. 그걸로 괴롭히니까 또 이렇게 괴롭히고 그걸 또 이용해서 그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너무 대응을 다 해주시니까 사실 기업의 한 대표로서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권위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 다 일일이 주주분들 대응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어떤 분들은 호의적이지만 굉장히 무례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의 차질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저희는 뭐 대부분의 또 많은 팬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우리 망하는 생각 안 해거든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주가는 떨어진 것뿐이에요. 떨어진 것뿐이고. 어떤 개인이 한 50원을 막 던져서. 주가는 항상 오르막 내리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내년에 주가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몇천 올라가시면은 어떡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 닫은 회사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이제는 손실이 확정이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 내가 팔았으면 확정이지만 그거를 왜 100원, 200원, 50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정 오는데 저 왜 파는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이게 팔 주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나름대로 실망 매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완전 뭐 폐지돼서 완전히 뭐 그 시효돼서 문 닫아서 아예 투자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올해 내년 다시 성장하면은 다시 옛날처럼 다시 주가 오르고 다시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 내가 투자한 가치는 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분 여전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뭐 팔았으니까는 이제는 그 손실이 확정된 거지. 사실 우리는 본인이 이제 팔아놓고 본인이 사고 본인이 싸게 팔고 그리고 손해 봤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하시니까. 뭐 비상장에서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뭐 상장 기업처럼 뭐 이렇게 단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투자하고 내가 다음 달 주가 떨어졌다고 막 그 크레인 걸고 뭐 인터넷에다 글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회사는 이게 팬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러한 여론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다 보니까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예 좀 바닥까지 딱 다져놓고 바닥서부터 해놓고 다시 이제 끌어올려고 이제 제2의 모이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쟤네 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다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 보유하신 지분을 좀 줄이신 거는 이거하고 줄였다기보다도 저 회사에다가 이제 대여를 해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 이제 자금 없으니까는 제 지분을 회사에다 다 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계적으로 이제 대여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뭐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 뭐 그냥 증여하게 되면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대여를 주고 이제 회사는 필요한 자금들을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자금들을 좀 모으는 거죠. 자금들을 모아서 이제 회사 운영비에 쓰고 저는 나중에 이제 회사 건설하면 다시 주식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는 모으는 지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다 회사에다가 다 줬어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370만 주 갖고 계시다가 지금 네, 지금 다 없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거의 70~80% 갖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갖고 있는. 네, 회사가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회사가 이제 운영비 하려고 이제 썼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회사한테 받을 돈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저희가 이제 받을 채권이 뭐 한 65, 7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어차피 저는 뭐 기업을 위해서 하고 뭐 한 번도 이 기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지분도 저는 하나 주는 데 많이 이걸 회사를 위해서 쓸 지분이지 또 개인의 부를 위해서 쓸 건 아니다. 필요하면 언젠간 난 회사를 위해서 얘를 쓸 거다. 근데 그 타임이 너무 좀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주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는 저 회사한테 다 주고 대여를 다 처리해서 주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회사 이제 위기 탈출할 때 쓰려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고비 때 이제 회사의 어떤 긴급 자금으로 이제는 이제 썼던 거고 지분은 다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빼신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뺄 수가 없죠. 그것도 오해하시고 계세요. 아니 내가 팔긴 누구한테 팔아 이거. 공시만 보면은 그냥 줄어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마지막 질문 되게 가벼운 건데 좀 그때 이제 블로그에 보니까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브랜드가 도전하신다고 이제 저도 되게 바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할리가 되게 정체성 짙은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에닉에 좀 기대하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떤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뭐 5, 6년 전에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모에닉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 게라지스나 수자동차나 점유자동차에 있는 그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모에닉의 정신을 이어가는 어떤 팀원이긴 한데 사실 그 정체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하게 연구원들은 과제 연구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제 연구가 주는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사이드로 지원받는 용도지 과제 연구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에닉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잘못이 크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신을 계속 좀 넣어주고 뭔가 정체성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고 하지만 지금 다시 이제 정체성을 이제 살려가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브랜딩화에 대한 부분들, 수자동차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술력을 키워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걸로 보면은 사실 기술력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브랜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브랜딩 밑에 이제 기술들이 다 붙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아싸면 저는 어떤 모에닉에 대한 어떤 브랜딩을 키우겠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스 제가 몸을 쓰는 부분들이 솔직히 할리가 자시겠지만 바이크라서 돈 버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쵸. 할리는 뭐 액세서리, 뭐 의류, 뭐 액세서리로 돈을 무지하게 버는 회사고 어떻게 보면 할리라는 어떤 브랜드는 바이크 자체에서보다도 어떤 그런 브랜딩을 팔아서 이제는 뭐 그 파는 회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또 지금 약간 어느 시기에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100년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에닉은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항상 저희가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유행을 만들어가고 모에닉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어떤 시장성을 따라가는 회사는 아니다. 우리가 시장을 주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에닉 정체성은 뭐 어떤 그런 브랜딩을 가장 좀 최후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문. 제 질문은 다 됐어요. 그럼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